홍석준 의원님. 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 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수백억 손실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실리콘밸리 은행 SVB에 지금 국민은행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직접 그 위탁을 한 것이 이제 네. 10만 주 한 300억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이 거래가 정지되는데 거래 정지되기 전에 일단 반토막이 난 상태죠.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 혹은 이미 투자한 부분 이외에도 간접 위탁한 부분이 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접 간접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측에 상당히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부분은 이제 뭐 한 300억대 규모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관련된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SK 그 바이오팜이라든지 네. 동아 ST라든지 이런 곳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SVB에 관련된 주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투자 내지는 소유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좀 금융기관들도 면밀히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보면은 이 숨진 전모 씨, 지금 이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좀 서운함이 묻어나는 게 아니냐. 대표님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이 대표님, 이 대표한테도 좀 서운함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고인 대신 전영수 실장님께 정말 심심한 그 유감과 명복을 빌면서 사실 이 100% 지금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그 유서 한 줄 한 줄에 얼마나 어떤 본인의 어떤 해안과 여러 가지 어떤 착잡한 심정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쓰셨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거의 100%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섭섭함이 많이 있는 거죠.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라. 또 이 모든 검찰 수사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지 않느냐, 뭐 등등. 그리고 또 본인은 열심히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렇게 피해자로서 입건이 돼서 참 억울하다. 뭐 이런 어떤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섭섭함이 지금 묻어 있고 네. 일부 이제 측근들 즉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따라온 의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전진상, 네. 유동규, 김현지 등등 어떤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성을 좀 길러달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유서로 이제 남기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제 행정기획국장과 비서실장과 이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기획국장인 자리에서는 행정기획국장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이제 성남시의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네. 총괄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모든 데 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성남FC에 가도 이제 결국은 해야 되는 거고 대장동, 백현동 모든 것에 다 사인이 지금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을 이제 대리 조문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어떤 심적 부담이 내적으로 정말 폭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섭섭함에 대한 어떤 표현이 지금 유서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건 사실 같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세게는 사실 잘 글을 안 쓰지 않습니까? 아유, 현역 의원이 윤영찬 의원처럼 저 정도 발언한다면은 네. 보통 결심 가지고 발언하신 거 아니신 거죠. 사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 인간이라면 진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발언을 하신 것은 네. 정말 현역 의원인 입장에서 당 대표를 비판한 수위가 뭐 굉장히 진짜 센 거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윤영찬 의원 말씀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또 당연한 또 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죽음이 5번째 아닙니까? 그 전에
유한기,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 처장이 사실은 돌아가셨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문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문상은 가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조의는 표하긴 표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이 7시간이나 문상을 맡고 해서 뭐 본인도 곤욕을 치렀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그 전형수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 10여 년 이상 동안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고인이 되신 분은 이재명 대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불법적 행위에 이제 가담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대표 의리상 좀 자기 선에서 조금 뭐 막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담감이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검찰 때문이다 뭐 자꾸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본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그러나 현역 의원이 저렇게 표현하신 것은 대단히 센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 네. 사실 이런 일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 거의 없거든요. 옛날 뭐 좀 역사 속에 나온 약간 그런 일 같기도 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 의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그 사자에 대한 어떤 그 명예훼손을 위한 혹은 또 후손에게 또 안 좋은 기운을 또 뭐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이라면은 분명히 저것은 잘못됐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양극단에 좀 지나친 이런 어떤 비판, 비난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이런 사회의 어떤 갈등을 좀 봉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때로는 이걸 좀 악용하고 뭐 이런 어떤 영향의 결과물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내대표에서 지역 안배가 들어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죠. 사실 당대표 선거도 어렵지만 원내대표 선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질이 안 좋은 유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요. 네, 굉장히 네. 질이 안 좋은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사람 수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영남권 울산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역적 어떤 안배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할 거고 네. 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미 최고위원회 상당수가 이미 이제 그 수도권 출신 최고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네. 뭐 PK는 몰라도 TK까지 또 영남권 인사라고 또 이걸 또 묶으면 되느냐 또 이런 어떤 지역적 생각도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각도에서 특히 개인별 어떻게 보면 어떤 친화력이라든지 또 어떤 역량이 굉장히 작용을 또 많이 할 건데 지금 거명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나름대로의 또 역량과 또 친화력이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선출도 또 선출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지금 조영 원내대표가 동시 이제 나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두 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또 당내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기도 지금 현재 합의된 게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원내 선거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